어떤 유튜버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은 원래 망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스타트업은 망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대표자가 멘탈이 이제 나가서 나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사업성이 있다고 한들 투자하기가 조금은 꺼려지시고 가장 마지막에 투자 버튼을 누를 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창업을 하시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고 또는 어려워하시는 게 자금 조달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뭐 대출을 정책 자금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외부 투자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대출이나 지원 사업보다는 좀 큰 금액을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외부 투자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회사의 레퍼런스로서 작용이 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 또는 이점 때문에 투자를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투자가 제일 어렵다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투자를 몇 번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야, 이거 투자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좋은 내용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1972년도에 설립이 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VC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를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또 구글, 애플, 에어비앤비, 왓츠앱, 또 우리나라의 쿠팡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한 세계 최대 규모의 VC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준비해야 되는 어떤 서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IR이 있잖아요. 그 IR에도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춰서 내용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내용이 잘 준비가 되어야 우리 회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의 모든 IR에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바로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이나 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세콰이어 캐피탈의 사업계획서가 지금의 VC나 AC 형태에서 그 검토하는 IR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꿰뚫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사를 말씀을 드렸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덱스가 총 10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인덱스를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 10가지는 제가 사진으로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10가지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집요하게 물어보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문제의 명확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한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겪는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냐라는 질문으로 또 이어질 텐데, 페인 포인트가 우리 대표님이나 또는 대표님 주변인들이 느끼는 개별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결부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결부되어 있으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문제고, 그 모두가 문제인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동의가 되겠죠. 사회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페인 포인트는 명확하다,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라고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가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발성의 문제라면 어찌 보면은 그거 해결하고 나면은 이 소비자는 또 이 솔루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소비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 규모는 단발성의 문제보다는 훨씬
훨씬 커지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시장의 규모가 큰가라는 질문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지금 안고 계시는 그 문제가 개별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회적인 문제로 결부되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나오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솔루션이 독창적인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왜 지금인가, 요거를 또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술자여서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고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기술을 아무리 설명드려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또는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투자자분들이 우리 기술을 볼 때 이 기술이 독창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만나는 투자자분들마다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VC분들은 이 독창적인가 독창적인지 아닌가를 따지는 어떤 지표들이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요게 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특허가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특허가 노이즈가 껴서 이게 뭐 중복되는 특허가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컨설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회피 설계거든요. 특허를 만드는데 지나지 않고 이 특허가 다른 회사의 특허와 만약에 중첩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 회피 설계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법과 규제에 접촉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법과 규제는 어떤 법과 어떤 규제에 접촉이 되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회피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은 컨설팅하고 있는데, VC분들께서도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갖춰져 있다면 독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능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또 보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서버의 냉각 솔루션이다 그러면 이 냉각 솔루션 때문에 공랭을 빼고 액체 냉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공랭 때 발생되는 소음 대비 액체 냉각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음이 몇 %가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 감소가 몇 % 되었는가, 그래서 전력이 몇 % 정도 세이브가 되는가, 그래서 줄어든 전력이 갖고 오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사 분석인데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거는 없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제품은 너무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최초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최초일 수도 있죠.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경쟁사 분석이 잘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경쟁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비슷한 결의 경쟁사를 꼭 찾아내셔서 2개에서 3개 정도는 경쟁사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경쟁사 대비 우리가 몇 % 좋으냐, 이 경쟁사 대비 어떤 컨텐츠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 지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OC가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실증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요거를 가지고 또 독창성을 판단을 하시던데, 이 POC라는 거는 실증 사업, 우리가 만든 어떤 솔루션을 실제로 고객들이 활용을 해보는 거죠. 또는 성능 검증 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진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5번째가 인증입니다. 인증. 우리나라는 특히나 인증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인증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인증들을 우리가 좀 갖추고 있으면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2번째 말씀을 드렸고, 3번째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타겟이 명확한가, 채널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가,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입니다. 이 VC는 사회 공헌을 따지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한 다음에 이것을 일정 기간 뒤에 회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VC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수익 모델인 거죠. 수익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우리 대표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 질문을. 그냥 물건 팔아서 번 돈이 매출이고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예를
들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플리케이션이 수익이 어떻게 나나요? 그 안에 뭐 배너 광고를 넣어서 뭐 광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테니 그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되게 정형화된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하게 챙기셔야 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출시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다운로드 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거기에 누가 광고를 싣고 뭐하고 바로바로 하지 않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서 잘 소비되어야, 그리고 그 소비 지수가 높아야 광고주분들도 그 안에 광고를 들어오려고 하시고 뭐 다른 어떤 회사들이 또 입점을 하려고 하고 할 텐데, 요런 게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R을 할 때,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또는 뭐 6개월, 1년 내에 이 정도의 잠재적 유저를 확보했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요거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 모델이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논리 흐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고 근거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가 창업자의 역량인데요. 이 창업자의 역량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좋다고 역량이 무조건 좋은가? 또는 학력이 좋다고 무조건 역량이 좋은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네, 대표자의 학력과 경력은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창업자의 의지 부분이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투자하고 나서 그냥 아무런 연락 없이 그냥 우리 회사 잘 되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시다가 이 회사가 잘 되면은 일정 기간 뒤에 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뭐 그런 사실 분들이 아니고, 동업자의 정신으로 우리 회사가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들을 도와주시는데요. 어떤 유튜버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은 원래 망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스타트업은 망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대표가 발견을 했고, 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었고, 이 솔루션이 시장에서 잘 먹힐 수 있는지 POC 또는 VOC를 진행을 하면서 먹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잘 먹히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 이게 적응이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대표자의 생각대로 이 모델이 흘러가지 않으면 빨리 피보팅을 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이 피보팅을 하지 못하고 대표자가 멘탈이 이제 나가서 나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사업성이 있다고 한들 투자하기가 조금은 꺼려지시고 가장 마지막에 투자 버튼을 누를 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창업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대표자의 어떤 멘탈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로 파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자의 역량 또는 의지는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성향 따라서 또 달리 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투자자분들은 의지 있다고 우리 대표님을 봤는데 다른 투자자분은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성향에 맞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이게 네 번째였고, 이 네 번째와 이어서 다섯 번째, 조금 결이 이어지는 건데요. 다섯 번째는 팀 역량을 또 중요하게 봅니다. 이 팀 역량은 단순하게 팀원들의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경력과 학력이 좋은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멘탈이 흔들렸을 때 이 팀원들이 대표자를 잘 보듬고 다시 으쌰으쌰 해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팀이 유연한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유연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제 시장에서 먹히지 않아서 피보팅을 하게 될 때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이 피보팅한 다른 아이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걸 유연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건데, 즉 다시 얘기해서 팀원들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다면 소위 말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왕좌왕 하는 기간, 시간이 들어가게 될 테고, 이 시간은 곧 투자자분들께는 또 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팀원들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면 피보팅을 하거나 또는 VOC, POC를 할 때 적응하는 게 짧아질 테니까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투자자분들은 지극히 이익 집단이에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 얼마의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로 따지는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창업자의 역량과
능력과 팀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본 적이 있어. 어떤 그 VC 분께 팀원의 역량을 따질 때 그 팀원의 능력과 그 팀원의 성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 VC분은 고민 없이 성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그 팀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경험치를 쌓게 된다면 능력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천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I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 성향을 잘 갖고 있는 팀원이 이 대표자가 멘탈이 깨졌거나 또는 우리가 만든 아이템이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유연하게 대처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역량은 곧 그 팀원의 성향이 좋은가를 따지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받고자 할 때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의 정의였고요. 두 번째가 솔루션, 세 번째가 수익 모델, 네 번째가 창업자의 역량, 다섯 번째가 팀의 역량, 요거를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투자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서 투자자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발표 준비 또는 자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을 잘 접하셨기를 바라고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 영상이 소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